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케어맨 어카데미 21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노하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첫 번째 단계,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매수를 잘해야 우리가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장사꾼의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리담회를 할지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건 박리담회 개념이 더 강하고요. 우리가 낮은 구간에 서서 높은 구간에 매도하는 그런 스윙 거래 원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패턴을 잘 읽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아야 된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아도 아주 높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 종목을 거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현대차 이렇게 몇 개, 기아차 이렇게 몇 개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흐름을 따라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해 나가도 사실은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우리가 수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상당히 좀 습득이 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를 여러 번씩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별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릴 텐데 오늘은 네 종류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그 네 종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나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좀 해석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오늘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죠. 주말에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죠? 공부해야 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해야죠. 돈 버는 일인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고점 찍고 하락할 때 첫 번째 양봉은 대부분 스킵한다. 10중 8은 스킵한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목요일 날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보면 기업의 일단 가이던스는 확인을 했죠. 삼성전자의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뭐 9만 원 한 초반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10만 원 이상이 갈 거다. 근데 올해는 아니다. 내년도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이만큼 나왔을 때 이만큼 가는 게 맞고 그것이 밸류에이션 측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눌린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윙 거래로 활용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정상 밸류에이션은 얼마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었잖아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아마 수익을 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7만 뭐 4천 원대 사서 8만 7천, 제가 500원인가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봉이 중간에 하나 이렇게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양봉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면 보통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려오다가 그냥 작은 거는 뭐 당연히 스킵이죠. 연속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것도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들이 나타날 것이다.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삼성전자가 지금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은요. 보통 일반적인 종목은 V자 반등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잡주들이나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쉽게 작전주의 들어오거나 수급이 이상하게 쏠려오는 것들이거나 테마겠죠. 자, 그런 경우는 보통 이동평균 크로스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차익 실현이죠.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암기사항이 뭐냐면 고점 찍고 하락할 때 첫 번째 양봉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죠. 어제 첫 번째 양봉이 들어온 거에 한 열흘 동안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공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참는다. 참는 것만큼 뭐하나? 인내심 3번이면 말입니다. 돈을 안 잃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봉거래, 그러니까 하락할 때 양봉을 보지 않고 매수하는 행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운 좋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확률이 2할이라니까. 제가 진짜로 오랫동안 경험해 본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가벼운 정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뭐 글쎄요, 1,0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충분히 일부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반등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은 시가총액이 대부분 5천억 원 이상인 것들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첫 번째 거는 스킵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은 보통 선반영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선반영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다. 뉴스로 선반영하는 것하고 실적을 선반영하는 것 두 가지 종류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시그널은 대체적으로 보면 뉴스로 인한 선반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년 연중으로 보면 보통 2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 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겨울이 비수기인 경우가 거의 많아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봄 되면 기대감 플러스 뭡니까? 실적이 조금만 개선돼도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죠. 통상적으로 그게 5월달, 6월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보면 그렇고요. 3월달은 실질적으로 자, 그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냐 그러면 실적 장세로다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보통 연중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것들 같은 경우는 교촌 FMB 같은데 제가 한번 리포트 드렸습니다. 직영화 문제로다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예, 수익률이 앞으로 뭐 직영화가 완료되면 20% 이상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쉽진 않잖아요. 적어도 직영화 진행하려고 그러면 한 뭐 4, 5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들하고 협상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내려오는 것들은 스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그널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중간에 하나 나타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 더 이상 크게 하락은 하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는 그런 모양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시 교촌 FMB 이야기 드려보면 샘플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한 구간이 여기에요. 성수기 때 고점이 과거에 이 정도 구간이었단 말입니다. 자, 앞으로 직영화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되고 나면 주가는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에 고점 대비 원점 라인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다음 시그널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제가 한 열흘 전쯤에 교촌 FM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 잡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꽤 또 시간을 또 줘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매물이 이렇게 있죠. 매물이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앞으로 실적을 선반영할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B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앞으로 뭐 전극 공정, 이게 뭐 좋을 거래, 건식이 상당히 대단하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자, 앞으로 뭐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이 된대, 이런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주가가 그런 이슈로 쏠림 현상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종목의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 수준이었습니다. 5만 원대 한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죠. 자, 그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어때요? 양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스킵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시그널 들어온 게 여기에요. 그러고 나면 왼쪽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왼쪽 것도 이런 시그널이 한 번 들어왔었잖아요. 625 부분. 그쵸?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 구간들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진 않겠구나라는 시그널은 첫 번째 준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일단 기다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2,000원부터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구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탁탁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구간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해 놓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 사이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음번 시그널은 뭐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양봉 두 개 뜨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올라가서 뭐 10% 정도 여기 저점 대비 10% 정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거 놓쳤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놓쳐버린 거뭐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거의 차익물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아마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라는 표현을 이런 구조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 같은 것들은 보통 뉴스로 올라간 건 다시 원점 타격 근처에 도달돼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다 브레이크로 들어오는 시그널은 첫 번째 시그널은 저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삼성전자도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도 삼성전자가 74,000원, 5,000원 할 때 선 시그널도 저 시그널 비슷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슷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학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21만 원까지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한 5월 달에 찍혀 나온 건데 목표가가 21만 원인데 12개월 포워드입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조금씩 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눌리죠. 요 과정들. 요것들을 우리가 즐겨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네 번째 거래고 지금 지난번에 여기 고점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 안 하고 홀드 의견 드렸는데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가면 높은 구간에 다시 수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지는 이유는 사실 뭐겠어요? 삼성전기의 뉴스나 내용들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구간 훼손되는 것들은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12개월 전망이 좋은 건 여러 번 우리가 거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가 좋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통 주가는 3개월 사이클, 분기별 사이클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1월, 2월은 다시 차익물이 나오겠죠. 3분기 실적 발표 때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의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주가가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분기 괜찮대라고 하면서 올라오고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니까 다시 눌리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가는 좀 다른 겁니다. 매크로가 앉아서 그런 거 실제로 두 번째 실적은 여기서 발표가 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큰 사이클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생각. 거기다가 좀 더 가미한 건 기술적인 부분과 매크로 지표를 조금 섞어서 트레이딩을 좀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한 종목이 실제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3만 원부터 아니 결국은 고점까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건 17만 원, 기껏해야 한 4만 원 정도 우리가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크게 되지는 않지만 내가 수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수익 거래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포트가 사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거래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높낮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현대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쭉 가버리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차익 거래하기가 별로 용이치 않으니까 좋은 종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윙 거래를 할 때 여러분 좋은 것들은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면, 최근에 제가 좀 발견한 것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하고 두 번, 세 번 거래한 것들이 바로, 심텍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텍 이번 세 번째 트라이를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매수 포인트 잘 체크하셔가지고, 거래해 보시면, 그런 재미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찾아 놓잖아요. 업황 좋은 것들 중에서, 그리고 차익물도 나오고, 보통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름 수익도 재미있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급락 후 반등하는 것과 다시 하락하는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락한 건 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없다 하면 그 종목은 나쁜 종목입니다. 사유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럼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22이동평균선까지밖에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윌슨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차익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다시 나오게 되어 있죠. 급등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점 부분까지 대부분 도달되어졌습니다. 전혀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개선될 거래 좋은 소식이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여기 저점 구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전방은 좋기 때문에 다시 우상승에서 올라와서 이번엔 62이동평균선을 크로스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대본 스킵하고 2단계에 도전하고요.
다시 눌리겠죠? 그 점 이해 가십니까? 이번엔 6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통과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익 줄긴 건 바로 이 세 번째 구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 크로스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20일, 두 번째는 60일, 세 번째는 120일을 통과했습니다. 요거 감지를 하십니까? 요 감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우고 다시 상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 통과하는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20일을 통과했고요. 두 번째는 60일을 통과했고, 세 번째는 120일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실적이 분기가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QOQ 대비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YOY 대비 성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20일을 통과할 확률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보면 정상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 매출이 나오면 여기서 60일 선에서 걸치는 게 극히 정상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조금 이연되는데 사실은 이게 8월 달에 원앱의 저궤도 인공위성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승인이 떨어지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고 뭐합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이슈가 터지면 어디까지 통과하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죠. 요 구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쌓여져 나가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져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항상 222선, 요 윗단, 요 구간까지 보고 기다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다. 이것이 턴어라운드 시그널 할 때 보통 나타나는 극히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그 3월 달부터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마 2분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는 60일 이동평균선 걸쳐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남아있는 것들인데, 원앱이 모멘텀이 생기면 그건 실적 개선도가 지난해만큼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는 것들 아니 지금 원앱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급락후 반등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통상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보고요. 매크로 때문에 지금 안 오르는 건 인정하자. 그러나 이슈가 나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차트 시초적인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들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이죠. 자, 급락후 반등이 오는 것들 중에서 그럼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급락후 반등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일회성 거래만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급락후 반등이 들어오는데 가이던스가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턴어라운드 종목인 겁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은 앞으로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 드리는 종목은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모멘텀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가는 그런 종목들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취지나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가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별로 오늘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나름 그래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 종목은 보통 우리가 가이던스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여러 번 거래할 종목이니까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뉴스로 오른 종목이에요. 그럼 다음번 거래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어느 정도밖에 없겠어요. 보통 뉴스로 오르고 나면 다음 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거래를 못하겠구나. 뉴스로 한 건 놓쳤으니까 한 번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기처럼 가이던스가 좋은 거는 여러 번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분기별로 한 번씩은 거래할 수가 있겠구나.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 하면 된다? 눌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경험치이거나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요즘 연습해야 되는 건 급락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급락하는 거에 첫 번째 양봉에 제발 매수하지 말자.
그거 아니어도 다른 종목 항상 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케어맨 아카데미 22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